세상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로 똘똘 뭉친 사람은 없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도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사람도 없다. 단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쓸모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들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비난당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스스로를 이상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매도해왔다. 우리의 자아는 억울함과 슬픔에 빠져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위로를 해줘야 한다. 우리는 지나치게 타인의 관점에서 평가받고 사랑받는 것에 익숙하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관대해지고 주체적이 되어야 한다. 자존감은 내가 내 마음에 얼마나 드는가에 대한 답이다. 그러기 위해선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평가에 집중해야 한다. 많은 역할 정체성 중에 어떤 것에서는 자존감이 낮고 어떤 것에서는 자존감이 높을 수 있다. 자녀에게는 무뚝뚝한 아빠지만 아내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남편일 수 있고, 회사에서는 평범한 대리이지만 동호회에서는 최고의 리더일 수도 있다. 어차피 모든 역할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 어떤 한 가지 정체성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언제 어디서든 손을 내밀면 받아줄 사람이 있다.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니 나를 믿을 수만 있다면 인생은 참으로 편해진다. 고민이 생길 때마다 다른 일을 찾아 나서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고, 약점을 잡히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다. 자신에게 묻고 해결책을 찾아내고 괜찮다, 잘했다 라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면 어떤 고민 상담자보다 낫지 않은가? 모든 아픔은 과거형이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시간을 돌이키는 일이다.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 아팠던 과거와 현재 사이에는 시간이라는 선물이 들어찬다. 이 선물은 세상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 이 선물을 애써 거부할 까닭이 있을까? 기꺼이 받아 챙겨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목표를 정해야 한다. 시대는 미래여야 하고 긍정형이어야 하며 감정보다는 행동과 관련된 수칙이 좋다. 가령 연인과 헤어진 사람이라면 미련 남기지 말기가 아니라 하루 만에 털어내기를 목표로 해야 한다. 시어머니의 참견에도 신경질 내지 않기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를 준 날 30분간 운동하기로 바꿔야 한다. 목표는 미래형, 긍정형, 행동 위주가 되어야 한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농경사회에서 통하던 방식이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협동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시대. 남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시대에는 배려가 중요했다. 하지만 사회가 개별화되고 분리되면서 미덕의 개념도 변했다. 어설프게 남을 위했다가는 오지랖 넓다는 평을 듣기 쉽다. 나름대로 배려했는데 돌아오는 건 눈치 본다는 평가나 왜 남들만 챙겨 하는 원망이다. 사회가 변하면 가치관도 변한다. 중요한 것은 남의 행복만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상대에게도 부담을 주고 결국은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봉사를 하더라도 자신을 위한 봉사여야 하고, 자녀를 사랑할 때도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후회나 뒤끝이 없다. 인간이 원래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길 바란다. 그래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고 진심으로 타인을 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련되지 못한 의존성은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도 악화시킨다. 특히 사이가 안 좋을 때 두 사람은 당신만 변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네가 그 모양이니까 내가 미쳐가는 거야 라고 항변한다. 이런 경우 마음이 불편해서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은데
이것이 실패하면서 남 탓을 하게 된다. 이를 심리학 용어로 투사라고 부른다. 이들은 내가 불행한 건 아이가 대학에 떨어진 탓이야. 내가 우울한 건 못난 남편을 만났기 때문이야. 같은 방어 기제만 작동하며 시간을 보낸다. 여기서 상대가 문제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 있는 사람에게 의존하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상대방 탓만 하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리감이다.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거나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는 빨리 포기하는 게 낫다. 나랑 맞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안 맞는 사람에게는 집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극도의 흥분이 계속된다면 인간은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고 뇌는 재빨리 아드레날린 분비를 중단시킨다. 이때 인간은 심한 무기력과 무능감, 자책감을 느낀다. 이처럼 인간은 흥분기 뒤에는 우울기가 나타나도록 진화되었다. 감정이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안전장치인 셈이다. 흥분 뒤에 우울이 오는 건 위기를 제어하려는 본능으로 인간 생존에 필수적이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안도감이 들었다.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함을 오늘도 깨닫게 되었다. 누구나 격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 다만 누구는 감정의 식기를 기다리거나 편하지 않게 조절할 줄 알고 누구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행동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누군가 나를 두고 입방아를 찧었다고 가정해보자. 회사 동료들이 모여 내 험담을 했다거나 친구들이 내 욕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 큰 충격을 받는다. 모욕감과 배신감에 사로잡혀 힘들어진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 얘기는 단순한 가십거리, 한 번 씹고 넘어가는 가벼운 주제일 뿐이다.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대상을 찾아 금세 관심을 돌린다. 사람들은 애당초 타인에게 큰 관심이 없다. 개인마다 유난히 자주 분출되는 감정이 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핵심 감정이라고 부른다. 창피함이 핵심 감정인 사람은 유난히 창피함을 자주 느끼고 주변을 심하게 신경 쓴다. 남들이 그저 쳐다봤을 뿐인데 비웃었다고 느끼는 식으로. 자신의 어떤 감정이 핵심 감정인지 알고 있는 게 좋다. 앞서 말했듯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인식부터 해야 한다. 억울함, 분노, 부끄러움 등 핵심 감정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다. 기상예보가는 날씨를 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씨를 파악해 맑은 날은 옷을 가볍게 입고 흐린 날은 우산을 챙기라고 알려주는 사람이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도 이와 같다. 생겨나는 감정을 없애거나 바꾸려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파악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뿐이다. 지금 좌절하고 있다면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내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말이다. 연인과 헤어진 후 좌절하고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물어봐야 한다. 몸이 아파서 좌절하고 있다면 아파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자문해 봐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괜찮다. 지금 당장 회사에 가기 싫은 건 문제가 아니다. 돈 벌 욕구가 안 생겨도 괜찮다. 문제는 생각만 많이 한다는 거다. 그러면 뇌는 지치고 아픈 뇌는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낸다. 무기력에서 빠져나오려면 일단 움직여야 한다. 원치 않아도 재미없어도 의미 없어도 된다. 밖에 나가 조금이라도 걸어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몸부림이라도 쳐야 한다. 심리적 문제에서 원인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문제 해결의 시작이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완벽하게 파악하려고 애쓰지 말고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처할 에너지를 남겨놔야 한다. 어차피 확실하고 근본적인 원인이란 없기 때문이다.
변화는 단 한 번의 결심이나 시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안 될 듯 하다가 되기를 반복한다. 나도 모르게 다시 열등감에 빠지거나 나쁜 습관에 다시 발들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실패로 단정짓지 않는 것이다. 무너지면 쌓고 또 쌓기를 반복해야 마음이 완성될 수 있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해지면 잃는 것들도 있다. 불행했을 때, 자존감이 낮았을 때 가끔 받았던 동정심이나 배려, 양보 같은 것들과 헤어져야 한다. 또한 부러움을 사는 한편으로 시기나 질투도 받을 수 있다. 어쩌면 사실과 다른 소문에 시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어쩔 수 없다. 변한 것은 우리이기 때문이다. 타인들의 도덕은 달라지지 않았고 그들이 성숙한 것도 아니다. 사랑은 무슨 조건을 갖추어야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사랑할 만한 외모를 갖추거나 좋은 성격과 인품을 갖출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자존감을 모두 회복한 다음에 당당해진 다음에 나를 사랑해야지 하고 미룰 필요가 없다. 그저 오늘부터 지금의 나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의 성격과 행동, 사소한 버릇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기로 한다.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걷기, 표정 짓기, 혼잣말하기,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이 세 가지 행동을 할 때 활발하게 기능한다. 뇌가 가장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때 자존감을 향상시키면서 변화가 이루어진다. 소리 지르기, 물건 때려 부수기, 남 공격하기는 다른 동물들도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렇게 행동해서는 뇌 건강을 되찾을 수 없다. 인간답게 세련되게 살자.